213쪽에 지구의 기후변화부터 갈 건데 덩어리가 총 2개야. 그래서 오늘 1교시, 2교시 나눠서 할 건데 첫 번째는 기후변화 요인, 기후변화 요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사평형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213, 214 여기가 한 덩어리인데 기후변화의 요인 여기서부터 갑니다. 여기서 이제 기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필기 안 해도 돼. 기상과 기후가 있어. 기상 그리고 기후. 기상과 기후. 기상은 오늘 날씨, 내일 날씨 이 기상이야. 뭐 길어봤자 이번 주 더워 안 더워, 뭐 이번 주에 비 언제 와 이게 기상이야. 기상청에서의 이제 이거 기후. 이거는 올 여름 기온 전망, 올 겨울 추운 겨울인지 따뜻한 겨울인지, 올 한 해 강수량 전망, 앞으로 10년간의 강수량 변화, 앞으로 100년 동안의 기후 변화, 기후 변화. 고생대부터 현재까지의 기후 변화. 이런 게 이제 기후예요. 시간텀이 엄청 길어져. 이것도 기상청에서.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예전에 일상생활에서 이거 뭐 100년 뒤 기온 알까요? 우리 어차피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얘는 중요도는 실생활에서의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이제 뭐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이 얘가 평균값이라는 게 있어, 평균값. 그래서 좀 텀이 좀 길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은 첫 번째부터 보면 기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제 평가하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100년 뒤 기온 변화, 1년 뒤 기온 변화 이런 거에 영향 주는 요인들이 엄청 많은데 그 요인들을 크게 2개로 나눠. 크게 2개로.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야. 내부 요인 그리고 외부 요인. 이렇게 2개로 나눠. 그래서 지구 내부에 있는 막 변화에 의해서 지구의 기후가 변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지구 외부 요인, 뭐 천문학적 요인들이죠. 뭐 태양이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태양이 죽는다, 뭐 이런 것도 다 요인 중에 하나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개로 나누는데 시험에는 외부 요인이 보통 나와요. 이건 출제확률이 100%예요. 수능에서는요. 이거는 나올까 말까요? 근데 이제 내신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내부 요인부터 갈 건데 내부 요인의 예시가 거기에 지금 5개가 소개가 되어 있어. 당연히 5개가 전부는 아니야. 근데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예시를 내가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 이렇게 시험에 나와봤자 어렵지 않으니까. 1번이 이제 화산 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화산이 터진다고 가정해봐. 화산 빵 터졌어. 그럼 당연히 기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 기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맞다고 할 수 있으면 돼요. 이 상식적인 판단이 되면 문제를 맞춘다고. 이 상식적인 판단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다 상식적인 판단이 되니까. 그치? 근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그럼 봐봐. 화산 빵 터졌어. 화산재가 발생해. 이게 엄청 격렬하게 터지면 하늘 쫙 높이 올라가서 성층권까지 가면 몇 년 동안 머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뒤덮어서 햇빛을 차단. 그럼 기온이 떨어질 겁니다. 됐죠? 근데 두 번째, 화산가스도 발생해. 근데 화산가스의 주성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내용에서 까먹었을 텐데 화산가스는 대부분 수증기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건 이산화탄소입니다. 3등부터는 기억 안 해도 돼요. 근데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야. 온실기체야. 그래서 온실효과가 강해져. 그럼 기온이 올라가겠죠. 화산이 터지면 기온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해. 화산마다 다른 거야.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료 해석으로 나오겠지. 화산 빵 터졌는데 기온이 올라갔어. 그럼 누구의 영향인 거야? 이 밑에 화산가스의 영향인 거야. 이렇게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돼. 괜찮죠? 좋아. 이게 첫 번째 예시고. 두 번째, 수륙분포의 변화. 판구적으로는 배웠는데 수륙분포가 변해요. 땅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수륙분포가 변하면 비열과 반사율이 변하기도 해. 예를 들어 육지였던 데가 바다가 돼서 잠겨가지고 그러면 지구 전체의 바다 면적이 증가해. 그럼 당연히 반사율도 변하고 비율도 변해. 바다는 기압이 크니까 기후에 영향을 주지. 또는 수륙분포가 변하면 해류도 변해. 뭐 대기순환도 좀 변하겠죠. 그럼 기후에 영향을 주지. 너무 쉽다. 3번, 지표면 상태의 변화. 지표면 상태 변화.
지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햇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바뀌어. 예를 들어 빙하야? 그럼 햇빛을 많이 반사해. 근데 빙하가 아니야. 그럼 햇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기후에 영향을 준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거기에 맨 밑으로 가시면 밑줄을 그어주셔야 돼. 지표면 상태 변화에 따른 알베도가 있어요. 알베도. 알베도가 뭐냐면 알베도 반사도야. 반사도. 햇빛 반사도. 같은 뜻이야. 알베도, 반사도. 근데 이게 지표면이 빙하일 때가 제일 커. 1등이야. 빙하 1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막. 3등은 기억 안 해도 돼. 2등까지만 기억하니까. 그래서 밑줄을 그어주시고.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만약에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었어. 빙하가 녹았어. 그러면 지구의 반사도는 어떻게 돼요? 반사도는 작아지겠죠. 그럼 햇빛은 더 많이 들어와? 덜 들어와? 더 많이 들어와, 햇빛은. 그럼 지구의 기온은 더 올라갈 겁니다. 이거 판단만 되면 돼. 쉽죠? 만약에 사막화가 진행돼요. 사막화가 진행돼. 그럼 지구의 반사도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2등이 증가했으니까. 빙하가 사막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2등이 증가했으니까 지구의 반사도는 증가해. 그럼 기온은 낮아지는 효과겠죠. 판단되지, 이 정도. 이게 3번. 다음 4번. 대기 상태가 변한다. 당연히 기후에 영향 줍니다. 구름 양이 변한다. 당연히 기후에 영향 줍니다. 그죠? 뭐 예시가 왔지? 온실효과가 증가해. 온실이 증가해. 기온 올라가. 그럼 구름 분포 변해. 그러면 당연히 기후에 있어. 여기다가 이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구름의 효과. 구름의 효과. 첫 번째, 기온이 올라갔다고 합시다. 뜨거워졌어. 기온이 올라가면 상승 기류가 활발해져서 구름량이 증가합니다. 구름의 양이 증가해요. 근데 구름의 양이 증가하면 구름은 햇빛을 많이 반사해. 우리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어. 구름 두껍게 끼면 낮에도 좀 어두워. 햇빛을 많이 반사해. 그치? 반사도가 커져요.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반사하니까 기온은 어떻게 돼요?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구름은 햇빛을 많이 반사하니까 구름의 반사도는 매우 큽니다. 그러면 기온이 떨어져. 근데 옆에다가 이해서 씁니다. 기온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세져서 구름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구름은 햇빛을 반사하기도 하지만 온실 효과도 강해. 온실 효과가 증가해. 구름이 많아지면 온실 효과가 증가해. 마치 이불 덮은 것처럼 냉각이 잘 안 돼.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돼? 다시 올라가.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 화산이랑 비슷해. 기온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 그림을 봐봐. 두 번째 그림. 기온이 한 번 올라가잖아? 그럼 구름이 많아져서 기온을 다시 올려서 구름이 또 많아지고 계속 가, 계속.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밑에다 쓰세요. 양의 되먹임 현상. 양의 되먹임 현상. 영어로는 positive feedback. 양의 피드백.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면 계속 흘러가는 거야. 기온이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근데 반대쪽 봐. 기온이 올라갔어. 근데 구름이 많아져서 구름이 기온을 다시 낮춰줬어. 원상복귀 돼. 이거를 음의 되먹임 현상,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야. 괜찮아? 좋아. 그럼 우리는 공부할 때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너무 쉽게도 여기 빈칸을 풀어.
기온이 올라가면 구름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구름량이 증가하면 온실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빈칸 두드려 본다고. 이것만 해서 판단할 수 있으면 돼. 그리고 보고 이 현상을 보고 양의 되먹임인지 음의 되먹임인지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너무 쉽죠, 그죠? 오케이. 어쨌든 구름은 효과가 두 개가 다 있다. 그러니까 구름의 형태에 따라 다른 거죠. 오케이. 마지막 5번 인간 활동. 화석연료를 써요.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같은 겁니다. 그러면 온실기체가 증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석탄, 석유 쓰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까요.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그러면 온실효과가 강해져서 기온이 올라갑니다. 지금 읽은 이 문장이 지구온난화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다. 괜찮죠?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그 다음에 밑에 산림을 훼손하면 기후가 영향을 받는다. 당연하다. 그치? 이 정도의 상식적 판단이 안 되면 대학에 갈 수가 없다. 좋아.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자, 지금 예시를 5개를 들었는데요. 5개를. 당연히 예시가 무한개예요. 그죠?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5개만 가져온 거고 시험 문제는 굉장히 쉽게 아까처럼 뭐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 판단만 된다면 다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암기사항은 아까 반사도가 빙하가 1등, 사막이 2등 요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좋아. 자, 방금 한 건 내부 요인이었습니다. 내부 요인. 그럼 이제 조금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갈 거예요. 214쪽이야. 이게 오늘의 메인 내용인데 외부 요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요인. 외부 요인. 외부 요인 중에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게 있어.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 그래서 지금 214쪽에는 외부 요인이 총 3개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1개가 더 있어요. 물론 4개가 전부는 아니야. 더 많아. 근데 이제 교과서에 소개된 게 뭐 4개 정도? 근데 이제 1개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메모를 잠깐 할게요. 4번이라고 쓰겠습니다. 4번. 외부 요인 4번. 태양의 흑점수 변화야. 기억나니? 태양의 흑점수 변화. 태양 표면에 까만색 점들이 있거든. 이걸 흑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 근데 결론만 알면 돼요. 흑점의 수가 많아지면 태양 표면에 흑점의 수가 많아지면 태양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해져. 관측 결과가 그래. 자, 태양 표면에 까만색 점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많을 때에는 유독 태양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 그럼 지구의 기온은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흑점수가 적으면 에너지를 적게 방출해. 그럼 지구의 기온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지금도 흑점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이게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작아요?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흑점의 수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이렇게 돼요. 흑점 수가. 그럼 태양 에너지 방출량도 많았다가 적었다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태양 에너지가 많이 방출돼 그럼 지구의 기온은 올라가는 효과일 거야. 적게 방출돼 낮아지는 효과겠죠. 이게 지구 기후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긴 주지만 커요? 작아요? 매우 작아요. 왜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지구의 기온 그래프를 알고 있거든. 기온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되고 있죠. 비교적 최근에. 기온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 당연히 이 흑점수는 기온에, 지구 기온에 영향을 주지만 미미하다. 왜? 다른 요인이 더 크거든. 그 요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인간 활동, 이산화탄소 방출. 그죠? 지구 온난화의 효과가 더 커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더라도 이 자료를 보고 흑점수가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 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쉽죠? 매우 쉬운 내용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빼는 거예요. 좋아.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가서 외부 요인 세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이걸 천천히 할 거야. 정말 천천히 할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정말 천천히 할게. 아주 쉬운 내용부터. 여기 태양이 있어.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어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어. 이걸 공전이라고 해. 근데 이 공전하는 궤도의 모양이 원궤도가 아니야. 놀랍게도 타원 궤도야. 알고 있었니? 처음 들었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타원 궤도. 그래서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돌고 있어. 타원의 형태로. 괜찮아요? 타원 형태로 돌고 있는데 도는 방향을 알고 계셔야 돼. 공전 방향. 어떻게 돌까요? 공전 방향. 어느 방향인지 알아? 어느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 잘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서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건 가정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이 북극상공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이라는 걸 알아야 돼. 북극상공에서 내려다보면 시계 반대 방향이야. 근데 만약에 남극상공에서 내려다보잖아? 그럼 시계 방향이야. 그래서 이걸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돈다고요. 오른나사 방향. 그리고 이 엄지는 북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북극상공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오른나사 감기는 방향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동쪽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을 동쪽으로 공전해. 여기까지 이해했어? 동쪽 방향으로 공전해. 이렇게. 이때 타원궤도다 보니까 태양이랑 가까울 때도 있고 태양이랑 멀 때도 있는데 가장 가까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태양이랑 가장 가까운 점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이랑 제일 멀 때를 원일점이라고 해요. 괜찮죠? 좋아요. 이때 공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데 공전 속도는 어디에서 제일 빠를까요? 공전 속도. 근일점에서 가장 빨라요. 왜냐면 태양이랑 제일 가까우니까 중력이 세거든. 그러니까 공전 속도는 뭘로 할까? 보라색으로 할까? 이때 제일 빠르고요. 이때 제일 느려요. 이렇게. 괜찮죠? 중력을 구식력 삼아서 도는 거니까. 좋아. 그래서 이렇게 돈다. 도는데 한 번 도는 동안 지구 스스로도 자전을 하는데 자전을 총 365번이나 합니다. 다시 한번.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번 도는 동안 지구 스스로 자전을 하는데 365번 자전해요. 그래서 공전 주기를 365일, 1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걸 옆에서 바라볼 거야, 이제. 옆에서 바라볼 거야. 그럼 옆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여기 태양이 있고, 태양. 여기, 지구. 그 다음에 여기도 지구.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이 면을 돌고 있어, 이 면. 그래서 이 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라고 표현해요.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라고 하고 이건 공전 궤도면을 위에서 내려다본 거고요. 이건 공전 궤도면이랑 나란한 방향에서 본 거예요. 이때 지구의 자전축이 스스로 도는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 있어요. 알고 있죠?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진 방향을 외워야 합니다. 그려볼게. 어떻게 기울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 23.5도의 의미는 뭐냐면 이 수직축으로부터 여기가 23.5도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 각도가 23.5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셨죠? 그럼 적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적도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여기다가 적도, 이렇게 적도,
여기도 적도. 오케이. 그럼 계절을 한번 써볼게. 지금 여기 근일점부터 봐봐. 근일점. 근일점에서 우리나라 생각해봐. 우리나라 계절 뭐예요? 여기서 겨울이죠. 우리나라 지금 북반구거든요. 근데 태양빛이 어디에 비추고 있어? 남반구 비추고 있잖아. 남반구 쪽으로 햇빛이 더 많이 들어가지. 그치? 왜냐면 북반구가 태양을 외면했으니까. 그러니까 북반구 우리나라는 겨울이야.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 된다고. 다시 근일점에서 우리나라는 겨울이야. 외우기 쉬워. 기억. 그죠? 근일점 겨울. 그럼 우리나라의 겨울은 따뜻한 겨울이야? 추운 겨울이야? 매우 따뜻한 겨울이야. 왜냐면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태양이랑 지구가 제일 가깝거든요. 반대로 원일점 보겠습니다. 원일점에서는 태양빛이 북반구를 향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계절이 뭐예요? 여름입니다. 여름. 외우기 너무 쉽지? 여름, 원일점. 이응, 원, 여. 그럼 우리나라의 여름은 시원한 여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은 여름이 시원한 여름이에요. 그럼 북반구는 살기 좋을 때야, 좋을 때야? 살기 좋을 때야. 왜냐면 겨울일 때 태양이랑 가깝고 여름일 때 태양이랑 멀거든. 이게 살기 좋을 때야. 이게. 그럼 남반구 봐봐. 남반구. 이게 계절 뭐예요? 남반구. 여기 여름이야. 여기가 겨울이야. 계절 반대니까, 그치? 남반구는 살기 좋아, 안 좋아? 살기 힘들어, 그치? 왜냐면 남반구 여름일 때 태양이랑 제일 가까워. 그리고 겨울일 때 태양이랑 제일 멀어. 아하, 북반구가 살기 좋을 때구나. 이걸 외우셔야 돼. 이게 현재의 상황이야. 괜찮아? 기본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 지금 이 현재의 상황 있죠? 이 자전축의 방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걸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요인, 세차 운동.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발견했고요. 이 세차 운동은 다시 말하면 자전축 방향의 변화야. 그래서 이 방향을 외우라고 그랬죠. 근일점에서 외면하는 거. 이 방향이 현재 방향인데 이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인데 사실 2024년이죠. 2024년인데 지금으로부터 13,000년이 지나면 13,000년이 지나면 그려볼게. 태양이 어디 있어? 태양. 그리고 여기는 근일점이야. 여기가 원일점이야. 13,000년이 지나잖아? 그럼 놀랍게도 이 자전축의 방향이 까꾸로 돼. 까꾸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마치 팽이가 죽기 직전에, 팽이가 쓰러기 찌기 직전에 이 축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이 지구 상태가 이렇다고. 비틀거린다고, 지구가 지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고. 13,000년이 지나. 그럼 우리나라 생각해볼게. 북반구 여기서 계절 뭐예요? 여름이죠. 태양이 북반구로 들어가니까 북극이 태양 쪽을 향한 거 있잖아. 북반구 더울 때, 그지? 여름. 여기는 겨울. 그죠? 반대로 남반구 근일점에서 겨울. 원일점에서 여름. 이렇게 되네. 괜찮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줄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13,000년 후 우리나라 여름은 더워집니다. 맞아요? 맞죠? 현재의 여름은 원일점에서 여름인데 13,000년 후의 여름은 근일점에서의 여름이니까 더 더워집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13,000년 후 남반구 겨울은 현재보다 추워진다. 맞아요? 이건 틀렸어요. 그죠? 현재 남반구 겨울은 제일 추운 상태인데 13,000년 후에 남반구 겨울은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틀렸어. 할 수 있겠어? 너무 쉽죠? 질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주기를 보시면 주기가 26,000년이거든요. 암기사항은 아니야. 시험 문제 주어져. 근데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너무나도 자주 나오니까. 그죠?
26,00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현재 상황이 나와 있죠. 현재 상황. 그런데 13,000년 후가 지나면 자전축 방향이 바뀐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야. 여기까지 됐어. 너무 쉽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우자 이거. 지우자. 4번 지우자. 너무 쉬우니까. 두 번째. 자전축 기울기 변화가 있는데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가 지금 자전축 기울기가 현재 23.5도예요. 근데 이 각도가 조금씩 바뀌어요. 21.5도에서 24.5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해. 이 범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략 23.5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더 기울 때도 있고 덜 기울 때도 있어. 근데 이제 생각해봐. 이 자전축이 안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해봐. 계절 변화가 있어 없어? 계절 변화 아예 없어. 왜냐면 태양 주위를 완전히 똑바로 서서 이렇게만 돌고 있으면 1년 내내 햇빛이 적도만 비춰요. 그럼 북반구랑 남반구의 햇빛 차이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계절 변화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계절 변화가 있는 거야.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때는 우리나라 여름, 이때는 남반구 여름 이렇게 되는 거야.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계절 변화가 뚜렷해. 그래서 밑줄 그어줘. 여기다가 밑줄 그어줘. 자전축 기울기가 커질수록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 괜찮아? 좋아. 이것만 알면 문제는 다 풀려. 그러면 퀴즈. 현재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전축 기울기가 24도가 됩니다. 24도가요. 자전축 기울기가 24도가 되면 우리나라 여름은 더워질까요? 추워질까요? 더워집니다. 잘했습니다. 자전축 기울기가 24도가 되면 계절 변화가 뚜렷해지니까 여름은 더 더워지는 거예요. 자전축 기울기가 24도가 돼요. 우리나라 겨울은 어떻게 될까요? 더 추워져요. 잘했습니다. 24도가 되면 계절 변화가 뚜렷하니까 겨울은 더 추워져요. 너무 쉽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남반구도 마찬가지야. 24도가 되면 경사각이 24도가 되면 남반구 여름도 더워지고 남반구 겨울도 추워져.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방금 내용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걸 물어볼 때가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필기를 할게요. 참. 태양의 남중고도 중등 내용. 남중고도 중학교 때 배웠어. 아니 중학교 때 배운 거 내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나오지, 그치? 당연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내는 거예요. 덧셈 뺄셈 나오듯이. 그죠? 그래서 중학교 때 태양의 남중고도를 배우면서 이런 걸 배웠어요. 이렇게. 이게 하늘이고요. 이 그림 기억나? 그림 그리면서 막 토할 뻔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 여기 북쪽 하늘, 남쪽 하늘, 동쪽 하늘, 서쪽 하늘 이렇게. 그래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남중에다가 서쪽으로 친다. 이런 거 배웠어? 기억나? 태양이 동쪽 하늘에서 뜨는 거는 다 알죠, 그죠? 그리고 남쪽 하늘에서 최대 고도를 찍고요. 최대 고도, 제일 높게 떠. 이 제일 높을 때의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하는 거야. 남쪽에 딱 있을 때가 제일 고도가 높거든. 이게 남중고도. 그리고 서쪽으로 져. 사실 태양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지구가 자전하는 거죠. 지구가. 다 알아. 근데 이 태양이 뜨는 고도는 평균적으로 정해져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2도 정도 돼. 52.5도 정도 돼, 이 각도가. 근데 이게 봄, 가을철이 이제 평균적인데 봄, 가을철에 이렇게 뜨는데 여름철에는 태양이 어떻게 돼요? 태양이 더 높게 떠요. 여름철에는 태양이 더 높게 떠요. 근데 왜 더 높게 뜨는지 한번 볼게. 이 그림을 볼게. 지금 이 그림까지 같이 나오네요. 이 그림 봐봐. 지금 지구가 완전히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북반구에 살고 있어. 근데 여름이야. 그러면 지구가 태양 쪽으로 이렇게 기울죠. 그러면 북반구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태양이 어떻게 돼? 더 높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괜찮아? 다시 한번 그림 잠깐 그려줄게. 여기 태양 있어? 지구가 완전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해.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그럼 내가 여기 서 있어. 이게 나야. 보라색이.
그럼 땅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내가 밟고 서 있는 땅이. 그럼 내 땅으로부터 햇빛이 태양이 이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23.5도 기울어. 이렇게. 태양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나 입장에서는 태양이 더 높게 뜨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몇 도 높게 뜨는 것처럼 보여. 23.5도. 23.5도 태양 쪽으로 기울었으니까 지구에 사는 내가 볼 때는 태양이 23.5도 높게 뜨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여름철에는 태양이 높게 뜨는데 이 각도가 얼마냐면요. 이 각도가 23.5도라고. 자전축 기울기만큼 높게 뜬다고. 따라왔어? 여름철에? 여름철은 이래. 근데 겨울철은 어때? 겨울철은 똑바로 서 있을 때보다 태양을 외면하죠. 23.5도. 그럼 지구에 사는 입장, 북반구에 사는 나의 입장에서 태양이 23.5도 낮게 뜨는 것처럼 보여. 왜냐면 겨울이니까 태양을 외면하고 있으니까. 태양 반대쪽으로 지구가 기울니까, 그치? 그래서 겨울철에 태양이 낮게 떠. 이렇게 23.5도만큼. 아, 이게 자전축 기울기의 의미야. 여기까지 했어?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봄, 가을에 이 고도는 어떻게 나오나요? 이게 자전축 똑바로 서 있을 때의 고도랑 똑같아. 왜냐면 지금 너무 좋은 질문인데 여름이랑 겨울 사이에 봄과 가을이 있죠? 그럼 이제 생각해봐. 여름은 태양이 북반구로 비출 텐데 봄은 어때? 봄은 이 중간 단계잖아. 그럼 태양이 어디 비춰? 적도 비출 때야. 그게 이 상태야. 적도 비출 때. 그게 평균 고도로. 평균 고도. 근데 여름철에는 그거보다 자전축 기울기만큼 23.5도 높게 뜨고 겨울철에는 23.5도 낮게 뜨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왔어. 좋아.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해. 이제 퀴즈야. 경사각이 24도가 돼. 경사각이 24도가 돼. 그러면 이건 안 변해. 봄, 가을 고도는 안 변하는데 여름철 고도 어떻게 돼? 더 높아지겠죠.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더 더워지는 거잖아. 그럼 태양의 남중 고도는 어떻게 돼? 더 높아져요. 낮의 길이는 어떻게 돼? 더 길어져요. 태양이 높게 뜨니까 낮은 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겨울 생각해봐. 경사각이 24도가 됐어. 그럼 겨울철 남중 고도는 어떻게 돼요? 더 낮아져요. 0.5도 낮아져요. 남중 고도는 0.5도 낮아지고 낮의 길이는 더 짧아지겠죠. 할 수 있겠어? 이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추가 그림. 그래서 경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절 변화가 뚜렷한 건 너무 쉬운데 기온으로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태양의 남중 고도나 낮의 길이 같은 걸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그림 그리면서 천천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아. 두 번째까지 끝났어. 마지막 세 번째야. 벌써 끝이야. 이것만 하면 쉬운 거야. 세 번째, 이심률 변화. 이심률 변화. 여기서 이심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심률이 뭐냐면 타원이 얼마나 찌그러졌는지를 표현한 숫자야. 다시 한번. 지금 이 궤도 그림 보시면 지구가 타원 궤도 돌고 있다고 했죠? 이 타원이 얼마나 찌그러졌는지를 표현한 거야. 찌그러진 정도를 의미해. 근데 그 찌그러진 정도를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표현한 거야. 0이 안 찌그러졌다, 1이 맥스로 찌그러졌다 이거야. 그럼 이심률이 0이다. 무슨 소리야? 1 이란 뜻이고요. 이심률이 1이다. 가장 납작하다. 납작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지구의 타원 궤도는 이심률이 거의 0이야. 거의 0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조금씩 바뀌어. 이심률이 0에 가깝긴 한데 이심률이 살짝 있거든. 근데 그게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궤도가 찌그러질 때도 있고 덜 찌그러질 때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따라 그리셔야 돼. 이심률이 커질 때를 그릴 거야. 이심률이 커질 때. 무슨 뜻이야? 그죠? 찌그러진다는 거야. 근데 찌그러질 때 그냥 찌그러뜨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그릴게.
찌그러뜨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 근일점은 가까워지고요. 원일점은 멀어져야 돼. 이렇게요. 그러면서 찌그러져야 돼. 이렇게. 그러면서. 이 빨간색이 20률이 클 때. 근데 주의사항. 칠판 잠깐 봐야 돼. 여기 가까워지는 거리 있죠? 이 가까워진 만큼 여기서 멀어져야 돼. 괜찮아? 규칙이야. 가까워진 만큼 멀어져야 돼. 왜 굳이 그래야 되나요? 이거 지구가 2로 넘어갔습니다. 이유가 다행히도 케플러 3법칙 때문인데요.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죠? G2로 넘어가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은 거야. 결론을 외우세요. 오케이, 규칙이에요. 가까워질 만큼 멀어져야 된다. 이게 20를 클 때야. 20을 작을 때, 원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얘는 멀어지고요. 얘는 가까워져요. 그러면서 원에 가까워져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잘 그렸다, 그지? 이 파란색이 20률이 작을 때야. 규칙이야. 반드시 이래야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멀어질 만큼 가까워져야 돼. 멀어질 만큼 가까워져야 돼. 케플러 3법칙이니까. 그럼 퀴즈. 이제 생각하세요.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 이 흰색이 현재였어요. 현재 우리나라 여름 어디였어? 현재 우리나라. 근일점이야, 원일점이야? 우리나라 여름. 원일점이 우리나라 여름이었죠. 여기가 우리나라 여름이죠. 그죠? 근데 20률이 현재보다 작아진다면 우리나라 여름은 더워질까요? 추워질까요? 그죠? 여기가 현재 여름인데 20률이 작아지면 파란색 궤도로 바뀌면서 여름이 여기서 나타나겠지. 그럼 여름은 더워지겠죠. 괜찮아요? 한 번 더. 우리나라 겨울이 지금 여기입니다. 근일점 겨울이에요. 그죠? 20률이 현재보다 커져요. 우리나라 겨울은 어떻게 돼요? 추워져요? 20률이 커지면 빨간색으로 바뀌니까 여기가 겨울이 여기였던 게 여기서 나타나겠죠. 그럼 더워지겠죠. 기온 올라가겠죠. 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여기까지가 외부 요인 3가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각각 주기가 나오는데요. 주기가 세차운동 26,000년, 기울기 변화 41,000년, 20년 변화 10만 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워낙 많이 나오니까. 문제 다 주어지긴 해. 다 주어집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다 됐어. 오, 잘하는데. 마지막으로 너무 빨리 끊어서 실험을 하나 하고 제가 쉬겠습니다. 실험. 마지막 실험.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실험. 방금 배운 3개 중에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요. 가장 어려운 건 첫 번째 배운 거예요. 세차 운동이에요. 이거예요. 이걸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지금 세차 운동이 주기가 26,00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t가 26,000년. 이렇게. 26,000년. 근데 이제 생각해봐. 현재가 지금 이 상태인데 26,000년의 절반, 반주기, 2분의 1t. 2분의 1t가 13,000년이야. 자, 13,000년 지나면 자연주기 경상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생각해. 2024년에는 현재 이 상태로 계속 자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3,000년 후에 이게 갑자기 돌아? 그러진 않아.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고. 서서히 바뀐다고. 그죠? 그래서 이 자전축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팽이가 쓰러지기 직전처럼 이게 한순간에 휙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뀌어요. 이렇게 축이. 그래서 이게 축이면 자전축이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팽이 쓰러지지. 근데 이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위에서 내가 바라봤을 때, 북극 상공에서 봤을 때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시계 방향. 이렇게. 회전축, 자전축. 그 자전축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6,000년이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거 진짜 쉬운 문제야. 반죽이니까 그냥 반대로만 하면 되잖아. 근데 어려운 문제는 4분의 1t가 나와. 이거 4분의 1t 이게 얼마야? 6,500년이야. 6,500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걸 연습할 거야. 좋아. 그럼 실험을 위해서 공정궤도면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공정궤도면이라고 하자. 출석부. 공정궤도면이야. 공정궤도면. 공정궤도면에 한가운데 태양이 있다고 생각해. 여기 태양. 그리고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궤도면이 지금 이 상태예요. 가운데 태양이 있어요. 근데 지구가 지금 자전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저쪽 향하고 있죠. 자전축이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 여름은 어디예요? 어디서 여름이야? 여기서 여름이지. 이쪽 끝에. 이거 쉽죠? 그럼 이 그림에서는 어디가 여름이었어? 여기가 여름이죠. 왜냐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니까 자전축이 이렇게 향하고 있으니까. 이 그림 이해했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니까. 그 상태로 공전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봄은 어디야? 봄 어디야? 봄. 현재 봄. 4개의 포인트 중에 어디서 봄이야? 위아래. 여기가 봄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봄 다음이 여름이야. 몰랐어? 봄 다음이 여름이야. 여름 다음은 가을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디서 봄이었어? 여기 앞에서 봄이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수 있겠어? 여름만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죠. 따라왔죠? 그럼 나는 이제 6,500년 후를 볼 거야. 현재는 그래. 2024년에는 여기서 여름이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치? 근데 지금으로부터 6,500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물론 나는 없겠지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궁금한 사람이지. 6,500년 지나면 자전축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계로 돌아. 시계로. 근데 6,500년 지나면 4분의 1바퀴 돌아야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빨리 손으로 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칠판 쪽 향하고 있어야죠. 칠판 쪽. 그러면 여름은 어디서 나타나? 여름 어딘지 빨리 찾아. 여름. 우리나라 여름. 우리나라 여름 어디야? 아까는 여기서 여름했어. 여기서 여름했어.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태양 쪽 향해야 되니까. 그치?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그럼 어디가 여름이야? 여기가 여름이죠. 여기서는 입체적으로는 요 앞쪽에 여기가 여름이잖아. 6,500년 지나면 여기가 여름이라고? 그럼 봄 어디야? 봄. 빨리 찾아. 봄. 공전 방향이 이거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수 있겠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됐어? 6,500년 지나면 자전축이 이렇게 돼있다고. 이게 현재로부터의 6,500년 후야. 근데 이 상태에서 6,500년이 또 지나.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죠. 이번에는. 그 그림이 이 그림이지. 그럼 어디서 여름이야? 여기서 여름이죠. 우리나라 여름. 그럼 봄은 어디야? 공전 방향은 이대로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만 찾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찾을 수 있어. 시험 문제 뭐 물어볼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반주기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4분의 1 주기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걸 돌리면서 찾아야 돼. 여름만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다고. 그럼 마지막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는지 확인. 4분의 3t도 나올 수 있겠죠. 4분의 3t는 19,500년. 네? 4분의 3t는 19,500년. 지금으로부터 19,500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은 2024년. 근데 19,500년 인간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시점에 봄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어디가 봄일까요? 빨리 생각하세요. 19,50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봄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현재는 자전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4분의 3t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4분의 3바퀴 이렇게 돌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 여름 어디야? 여기서 여름. 여기서. 그럼 봄은 어디예요? 여기. 원일정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상태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공전을 이렇게 한다고.
방금 한 게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질문 있는 사람? 멘탈 터졌어? 할만하지? 아니. 아니. 방금 한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방금 배운 세 가지 세차운동, 경사각, 그다음 이심률이 시험 문제에 다 섞여 나와요. 섞여 나와서 문제 섞여서. 그래서 어려워. 좋아.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잠깐 칠판 정리하고 쉬었다가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만 끊어주세요.